제가 작년 6월까지는 이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연구교수로 있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은 성공회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는 강남의 어른들을 위한 서당 강남서당을 열어서 동양 고전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서당.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 글을 배우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러면- 딱히 이 연령대를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서당 그러면 보통 아이들을 위한 서당이라고 네. 생각을 예.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고령화 사회도 됐다고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동양 고전에 대해서 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강남에 열었습니다. 저희는 서당하면 아무래도 하늘 천다지 한자 외우고 현도를 예. 황지부지주 뭐 이런 것만 네.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도 가르치시는 건가요? 어린이들을 위한 서당은 지금 지방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 이제 저는 조금은 이제 성인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진짜 교육제도 안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다니신 거예요. 네, 저는 안 다녔습니다. 근데 현재 철학 박사님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은 과연 어떤 어떤 분일까요? 인생을 사셨을까? 궁금하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꼭 같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내가 내 몫을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산 댕기동자가 철학 박사가 된 이유가 있다고 하셔요. 종교 지도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였다면 어떤 특별한 저희 아버님은 한국 민족 종교 협의회의 창립 회장으로 32년간 이제 봉직을 하시다가 지난 16년에 이제 작고하셨는데요.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 삼형제를 전부 학교가 아니라 서당으로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기는 저희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호남 지역에 있는 서당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한국 민족 종교라 함은 뭐 동학 이런 것도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천도교 이런 거 떠오르는데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한국 민족 종교 그러면 동학이 근대 한국 민족 종교 이제 시초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족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탄생했던 우리의 종교들입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을 주도했던 종교가 천도교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분들이 대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국외에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시도록 국내에서 독립 자금을 지원하고 하셨던 분들이 민족 종교인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일제에 의해서는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이제 조직이고 단체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보면 민족 종교 그러면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이제 많고 종교답지 않은 뭔가 사이비 같은 느낌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게 일제가 사람들로부터 민족 종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씌운 이제 그런 누명들입니다. 네. 그러면 아버님께서 민족종교협의회를 만드시고 또 큰 예. 직책까지 맡으셨던 그러셨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독립운동하는 그 심정으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 과정이나 또 유교나 불교가 우리 민족에게 아직은 이제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천주교나 기독교는 아직 우리나라에 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민족을 이제 중심을 잡아준 사상이 민족 종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일제에 의해서 씌워진 누명이 벗겨지지 못하고 계속 쇠락해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제 힘을 모아서 같이 목소리를 내자 민족 종교들이. 근데 우리 그래서 만든 그 게 교수님 아버님이 딱 어떤 분이시라고 기억하시면 딱 맞냐면요. 대통령 이취임식 하실 때 보면 항상 갓 쓰고 한복 입고 그런 등장하시는 분이 분이 계시죠.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아버님이세요. 그 어른의 네. 삼형제 중에 그렇죠. 둘째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큰 뜻을 품으셨던 아버지셨던 터라 교육 철학도 남다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권유로 삼형제 모두가
학교를 가지 않고 서당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랬습니다. 이야, 삼형제 전부 다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나 서당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7살 때 서울에서 내려가서 네. 22살 때까지 15년간 와. 서당 생활을 했어요. 그 동네에 그런 서당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있었죠. 예,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다니던 아이들도 있었고. 예, 제 친구들도 있었고 선배들도 있었고 뭐 후배들도 있었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머리 닦고 저게 이제 저쪽에 왼쪽에 저 안쪽에 있는 게 저고 그 바깥쪽에 이제 있는 게 제 동생입니다. 아니 옛날 무슨 조선시대 사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뭐 드라마 속 모습 같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버님이 삼형제를 전부 다 저렇게 보내신 건 정말 확고한 의지가 있으셔서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가라고 아들들한테 명을 하셨을까요? 이제 저희 형님 가셨을 때는 제가 잘 기억은 저는 모르고 저희 형님은 이제 저보다 6살이 더 위셨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제가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7살 이제 설 쇠고 7살 때였는데 너 좀 거기 앉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나는 네가 네 형처럼 서당에 가서 한문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근데 너희 어머니는 여기 데리고 있으면서 학교를 보내자고 하신다. 네.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7살 아들. 7살 때. 예, 저한테 제가 네. 그걸 그때 상황이나 이런 게 또렷하게 저는 네.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서당 갈래요 그랬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서당을 가고 난 날부터 후회를 했어요. 맞아. 근데 왜 제가 서당을 가겠다고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저희 형이 어쩌다가 서울에 올라오면 이제 집에 설새로 오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제 형이 없다가 형이 생기니까 이런 것 저런 거를 많이 해주잖아요. 놀아도 주고 만들어도 주고.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네. 또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일일 공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시험지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매일매일 긋고 배달되는 맞아요. 시험. 따라 쓰고 뭐 한 거. 그걸 이제 저희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이 다 해서 저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거 하는 게. 그래서 학교를 가면 그런 거 공부하는 줄 알았죠. 근데 형이 와서 하늘천 따지 뭐 아버지부 날생 이런 거 가르쳐 주면 그건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서당을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형하고 그렇죠. 같이 살 수 있지 네. 재밌는 공부하지만 하니까. 근데 어머니를 떠나야 된다는 걸 몰랐죠.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 그래서 그날부터 후회하셨다. 막 울었는데. 아니 근데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육을 안 받으시면 사실 사회에 나와서 우리 사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참 이게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어떠셨는지. 부모님이 그 생각을 안 하셨을 법은 아닌 것 같은데. 하셨을 텐데. 이 아들이 어떻게 먹고 그래. 살기를 바라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런 거를 생각 못 하셨을 리가 없죠. 맞아요. 예, 또 그냥 시골에만 계시면서 그냥 전통만 고수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그렇게 이제 넓은 사회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다 알고 계셨는데 저희들한테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 가정도 갖고 그렇게 했을 때 언젠가 이제 명절에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너희들 좀 앉아봐라 그러시더니 너희는 아버지가 왜 다 학교를 안 보내고 서당을 보냈을까? 원망을 했을런지도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태어난다고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못된 사람도 있고, 덜 된 사람도 있고 이런 말들이 있는 거다. 사람이 된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되어지는 건데 그거를 되게 만들려니까 교육이 있는 거다. 맞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학교를 이렇게 교육을 보니까 학교는 사람을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거를 준비시키는 데지 정말 사람을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 나는 내 아들들을 그런 데 보내고 싶지가 않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장성한 다음에 해주신 거 네, 아니에요? 네. 사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수님이 저보다 연배가 아래세요. 한 67살 젊으신데 저라면 아버지가 서당을 가라고 하면 뭐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한 2, 네, 3년은 가겠죠. 다닐 법도 어. 한데 청소년기까지 다닐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춘기 이럴 때 얼마나 네. 혈기왕성해요. 그러니까요. 나가고 싶을 것 같은데. 뭐 아들 삼형제가 반항, 저항 뭐 이런 건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는 남다른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했죠. 그런데 저희하고 같이 서당에서 공부했던 이제 선배, 후배,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나 보면 그런 분들 중에는 서당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궤도를 변경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일반 쭉 공교육으로 하지를 못하고, 들어오는? 네, 또는 이제 그냥 사회로 나가거나 뭐 이렇게. 근데 저희는 그런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그 투철한 교육 철학, 내 아들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다 하는 이제 그것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봤을 때 아버지가 교육 철학이 그러시더라도 그 아버지가 멋있어 보이지 않았으면 저희가 안 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평생을 갓을 쓰고 한복을 입으시면서도 사회에서 큰 어른으로의 역할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도 우리가 사회에 뒤처지거나 아니면 무용한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네, 저러고 사셔 그렇죠. 이런 마음을 네, 갖지 않을 정도로 멋지게 사셨군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대안학교에 가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 강의가 다 끝나고 그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방금 하신 그 질문을. 네. 혹시 서당에 다니면서 이렇게 안 하고 싶다거나 거부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 없었냐고. 근데 그 질문을 그 학부모님이 하실 때 제 느낌은 아이가 그럴까 봐 걱정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대안교육에 네, 지금 네.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아이가 혹시나 여기에 적응을 못하고 바꾸려고 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걱정이 드셨으면 아예 안 보내셨거나 아니면 그 모든 걱정은 보내기 전에 다 끝내셔야 했고 이왕 보내셨으면 부모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부모가 않는 흔들리면 부모의 모습. 아이들은 10배, 100배 흔들립니다. 부모가 뿌리를 정확하게 내려야 아이들은 여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게 이제 제 경험상 좋은 말씀이네요. 말씀을 일단 맞아요. 교수님 아버님 안 흔들리셨고 네. 딱 보니까 교수님이 모범생이야. 아. 네, 뭐 여기 그걸 있으나 저기 그냥 있으나 네. 따라갔어.